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는 10월 3일이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장벽 붕괴 이후에 동독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통독 30주년 교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는 14개의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1편에서 제4편까지는 독일 개관, 그리고 독일 역사, 동서독 분할에서 분단까지, 그 다음에 5편, 6편은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독일 문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걸어온 과정이 동서독과 우리 남북한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봤었고, 그 다음에 7편에서는 이제 동북권 몰락하면서 동서 냉전이 어떻게 와해됐는지를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8편에서는 분단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어떻게 서독으로 탈출했는지, 또 어떤 동기로 탈출했는지, 그 다음에 9편에서는 1989년 동독 주민들이 대규모로 맞선 엑소더스를 감행을 했는데, 예컨대 헝가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폴란드를 통해서 대규모로 서독으로 탈출했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10편에서는 1989년 5월 7일 날 동독의 지자체 선거가 완전히 조작 선거고 부정 선거였다,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나면서 이것이 이제 주민들의 거리 시위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의 몬탁스 데몬스트라치온 월요 시위로 이어졌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동독의 몰락을 자초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편에서는 1989년 가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무혈 평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12편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동독의 제야나 야당이 어떻게 결성이 되고 또 사통당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편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동독 공산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이때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과 또 그 다음에 감춰졌던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만이 살 길이다, 장벽 붕괴 이후의 동독,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해 봤지만 그러나 대안은 통일이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벽 붕괴 이후에 이제 동독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너한테 장벽 붕괴는 무슨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어보니까 60%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36%는 반반이다. 이 얘기는, 자, 대충 반반하면 대략 한 3분의 2 이상은 대단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장벽 붕괴의 의미가 뭐야, 장벽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 하니까 44%가 이제 동독 정권, SED 정권이 종말을 구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2%는 프리드리히 레볼루치온에서 평화 혁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7%는 변혁, 벤데, 폴리티셔 벤데, 뭔가 지금 현재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렌츠 후임으로 지금 한스 모드로가 1989년 11월 3일부터 이제 동독 총리를 하게 되는데, 90년 1월 11일 처음으로 이제 정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레기어룽스에클레어링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모드로 입에서 나온 얘기는
경제 위기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독의 최우선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 1월 달에 약 한 500억 마르크의 외채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모드로는 자, 통일 문제보다는 우선 동독이 독자적으로 그 존속할 수 있는 이 태제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ine Vereinigung von DDR und BRD steht nicht auf der Tagesordnung. 그래서 종독하고 소독하고 이 통일 문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의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DR bleibt eigenständig und eine reformierte DDR, 이렇게 해서 DDR 동독은 자, 독자적으로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변화된 개혁이 된 그런 그 동독이 지금 현재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독에 대해서는 항상 cooperative coexistence, 그래서 자,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상호 공존하자, 이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스 모드로는. 그러면서 이 양독 관계는 궁극적으로 이제 전체 유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관련된 문제다. 프라게 대 츠쿠,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독의 그 수상실에 칸슬람 수상실에 호르스 텔칙, 이 사람은 그 헬무 콜 수상의 특별 보좌관인데 얘기를 쭉 들어보고, 야, 동독 주민에게 그 희망적인 내용이나 대책 이런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쭌데멘데 랏로지카이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책이 없다, 지금 현재 대책이 없는데 점점 이게 완전히 뭔가 대안이 없는 이런 것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할 말을 다 잃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연설에 대해서 이제 동독 야당조차도 출입할 땐 거리를 두면서 모두로 정부와 협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 많던 신여행법이 이제 드디어 비준이 됐습니다. 90년 1월 11일 날 인민의회를 통해서 그 비준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여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장벽 붕괴 이후에 이제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가 됐고, 이제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소독할 수 있고 뭐 이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 실태를 이제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자, 동독 주민들은 das Recht jederzeit ins Ausland zu reisen,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die uneingeschränkte Reisefreiheit, 그러니까 어떤 그 제약사항도 없는 완전 그 여행 자유화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 안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독 주민들은 마찬가지 das Recht jederzeit in die DDR einzureisen 해서 언제든지 자, 동독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갖는다는 거고, 이 여행법은 1990년 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올해 말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제일 그 유행했던 말들이 뭔가, 1위가 라이제 프라이하이드에서 여행 자유화다,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위는 참고적으로 BRDDR,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독말로 이제 독일말로 서독을 베르데 분데스레퍼블릭 도이칠란드라고 그러고, 동독은 도이체 데모크라티슈 레퍼블릭 해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한 겁니다. 그렇죠? BRD DDR, 이거를 BRD DDR 이렇게 요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몬탁스 데몬스트라치오는 월요 시위. 4위는 히네주슈 리중, 그래서 1989년 6월 4일 날 그 천안문 사태 때 이제 중국이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그 사태를 진압했다 해서 그거를 이제 동독 지도부가 계속 그 사용을 하니까 여기 대해서 많은 그 동독 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도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4위에 이 단어가 올라왔다. 그 다음에 또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이제 강제 환전,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들어갈 때 1인당 25마르크씩 그렇게 전부 강제로 1대1로 바꿨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서독 주민들이 동독 들어갈 때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되고, 비자 신청할 때 돈을 냈는데 비자 규묘안 이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89년 12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 두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 동독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입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 환제는 자 이런 그 역사를 거쳐서 1980년부터 25마르크로 됐다. 그리고 이제 14세 이하는 83년부터 면제됐다. 그 얘기는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비자 규비아 이거는 1968년부터 이제 도입됐던 건데, 자 1인당 그 15마르크에 달했고, 그래서 매년 이 두 그 제도로부터 동독은 약 한 45억 마르크의 그 수입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환영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독 주민들이 이제 서독 방문할 때 줬던 건데 1인당 100마르크씩 줬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장벽 붕괴 후에 11월 달에 무려 1,8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방문했는데 이때 그 짧은 시간 내에 약 한 20억 마르크 정도를 독일 정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금은 이제 12월 29일부로 89년 12월 29일부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Fonds für Reisezahlungsmittel 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의 서독 여행 경비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Fonds 그 기금을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공이 이제 약 7억 5천 마르크씩 전부 내가지고 15억 마르크의 그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동독 주민이 이제 서독을 가겠다 하면은 90년 1월부터 어른이 이제 200 동독 마르크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에 이제 200마르크를 바꿀 때 최초 그 첫 번째 100마르크는 1대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100마르크는 5대1로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동독 200마르크를 들고 바꿀 경우에 맨 처음 100마르크 그 다음에 5대1이니까 20마르크에서 200마르크를 바꾸면 이제 120마르크의 서독 마르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이제 곧 폐지됐습니다. 1990년 7월 1일부로 그 통화연합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해서 1대1 이제 전부 화폐가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독 간에는 12월 9일 날 이제 그리니스반트에서 이게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제 그 국경 내독 국경 여기를 이제 그 나토쇼츠 umwelt 이런 거를 위한 이제 그 지역으로 환경 그 보호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리스반트에서 대략 한 길이가 1,400km 되고 한 500m 폭으로 돼 있다. 그래서 28년간 보존된 이 자연,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 600여 종의 그 동식물이 지금 보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래로 이제 자연 그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내독 국경을 따라서 국경 박물관도 많고, 그 다음에 생태 보존 관광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념탑만 한 80개가 되고, 그다음에 박물관 한 25개 됩니다. 그래서 개발 여파로 최초에 설정했던 그 구역 가운데 한 15% 정도는 손실이 이제 생겼다. 그 얘기는 새로 이제 도로도 뚫고 뭐 이런 거 하면서 15% 정도가 손실이 됐다. 그 다음에 90년 2월 19일 날부터는 이제 베를린 그 장벽이 그 철거가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는데, 먼저 그 브란덴부르크 토와 거기서부터 체크포인트 찰리 여기 한 2km 되는데 여기 이제 먼저 철조망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이 장벽들을 이제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말들이 이제 마워 슈페히트에서 요 새가 바로 마워 슈페히트. 슈페히트 하면 딱따구리인데, 자, 얘 똑똑똑똑 찢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전부 이 장벽을 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이제 마워 슈페히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독군의 그 공병대가
89년 11월 말부터 이제 장벽 제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장벽 제거는 90년 6월 달에 이제 웨딩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밑에 이 구간 중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 11월에는 거의 장벽 제거가 완료가 됐다. 그 다음에 1990년 3월 11일에는 최초 내독 간의 그 직항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단 당시에 양도급 국적기는 절대로 그 내독 국경 상공을 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독 민항기는 일단 동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우회해서 동독행을 택했었다. 그리고 내독 세 개 그 내독 간의 항공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루프트한자 코리도아 그러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전승 4개국만 이용하는 그런 항공로였다. 서로 동서독 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항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 3월 9일 날 전승 4개국이 처음으로 내독 간의 항공로 통행을 허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최초 내독 간 직항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am Main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까지 직접 소독 비행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베를린 공항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동서독은 서로 양독 국적기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1990년 10월 2일까지 10월 3일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베를린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자, 해프트링스프라이카우프 이 얘기는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 지금 또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정치범들을 전부 돈으로 사왔다 그 얘기인데, 90년 1월 달에 감옥에는 정치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밀린 대금이 있어가지고 이 밀린 대금을 이제 서독 정부가 끝까지 이 계약을 한번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계약을 준수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디아콘시어스 페약 여기서 이제 자 물품을 주는데, 마지막 물품이 이제 준다. 이거를 1월 23일 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략 한 6,500만 서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을 90년 9월 24일 날 동독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면 통일이 되는데, 그래도 그 일주 전에 동독한테 3.7톤의 구리, 그리고 57킬로톤의 그 석유, 그리고 1034대 소형 화물차를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 정치범 프라이카우프 이거는 63년부터 89년까지 대략 한 33,755명의 동독 정치범을 서독 정부가 돈으로 전부 사왔고, 대략 들어간 돈이 34억 마르크에서 35억 마르크 수준이다.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은 정치범 그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 왜 우리가 서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레퍼블릭 플루 동독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렇다. 탈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정부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키우기 위해서 싼 값에 전부 교육도 시켰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국비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줬고 이랬는데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1인당 한 4만 마르크인데 77년부터 이제 9만 5천, 약 한 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물품으로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물품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담당했던 그 기관이 바로 이 기독단체인 디아코니시어스 베약, 여기서 이제 전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서 동독에다가 주는데, 슈타지 피어마 인트락 한데스게제샵 게임비하, 여기 이제 인트락 한데스게제샵 일루 무역회사죠. 인트락 무역회사에다 줍니다. 그러면 이 인트라가 이 슈타지 운영하는 요 사업체에서는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 코코한테 줍니다. 이 코코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아우슨한들. 그러니까 그 대무역성에 이제 그 있는 부처가 바로 코코인데, 코메츠엘레 코디니어로. 그래서 알렉산 골로콥스키가 이제 책임자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국제시장에다 물려받은 이 물품들을 전부 이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헤아트 베론, 경화, 핫 커런시를 이제 달러나 뭐 이런 마르크를 이제 받는 거죠. 받아서 1974년 이래로 이제 호네카의 그 비밀 계좌, 0628 그 비밀 계좌에다가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서독그 정부가 대단히 우직하고 대단히 그 페트락스트로이 계약에 그 충실하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이제 사통당, 그 동독 공산당은 완전히 이제 그 기진맥진해가지고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몇 차례 했는데, 자, 89년도 그 평화혁명이 사통당 그 통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했고, 그래서 89년 12월 1일부로 그 헌법에서 사회주의 통일당의 그 선도주의, 당이 모든 것을 선도한다. führungsanspruch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 선도주의가 68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통당이 입법, 행정, 사법 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 분야 아니면 대중 어떤 이런 조직 분야, 뭐 노조 분야 어떤 전부 다 이 사통당이 전부 다 컨트롤하는, 그러면서 그 일당 독재 공산 지배 체계를 그 수립하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입법, 행정, 사법 이거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하나의 당이 다 장악할 경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 지배 체제의 이제 첫 걸음이다. 이렇게 첫 단계를 지금 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 대한민국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89년도에 이제 약 한 200만 그 사통당 당원이 있었는데, 그 89년 말에는 약 한 4분의 1이 전부 탈당을 했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통일당이 이제 당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89년 12월 중순경에 SED 대시하고 PDS, 그래서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에서 민주사회주의당, 민사당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SED, PDS 이 두 개 당을 이제 결합시켜서 쓰다가 90년 2월 4일 날은 다시 이제 PDS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시 PDS로 바꾸고, 이 PDS는 PDS 이름으로 이제 90년 3월 18일 그 총선에 참여를 하고, 그러나 이것을 PDS는 나중에 2007년도에 서독에 있는 그 WASG 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 이거 자알란트에서 출범한 그런 그 당인데, 오스칼 라폰테인이 만드는 그 당인데, 이 당과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딜링케, 지금 아직까지도 딜링케죠. 딜링케 해가지고 지금 분데스타그스팔 여기 연방 그 총선에서 약 한 9% 이상의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당원은 한 6만 명 가까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면 링케, 좌파 뭐 이런 건데, 자, 링케 이 당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그 분포입니다. 지금 현재 요 검은색, 그 보라색 짙은색이 링케가 받았던 그 이제 제2표 득표수인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과거 구 동독 지역에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가운데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집되어 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동독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라도 동독 주민들의 그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은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반도 경우도 예컨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 정당도 앞으로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0년 이상 그런 이질화된 그런 그 정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독일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벽 붕괴 후에 이제 동독 경제는 그야말로 계속 그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그래서 동독 경제를 그 당시에 이제 5 for 1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 for 12 이 얘기는 자, 12 하면 12시죠. 그죠? 이게 밤 12시인지 낮 12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5 for 12 우리가 이제 둠스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뉴클리어 크라이시스 아니면은 글로벌 워밍 이런 것 때문에 자, 마지막 종말이 24시를 향해서 지금 현재가 뭐 11시 58분이다. 뭐 55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5 for 12 동독 경제가 완전히 12시 5분 11시 55분 상태였다. 그러니까 곧 5분만 지나면 동독은 포뎀 방크롯 완전히 파산으로 몰린다. 이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게하타 셔라 이 사람이 Vorsitzender der staatlichen Plankommission beim Ministerrat 그래서 동독 내각의 그 국가계획위원회장입니다. 위원회장. 그래서 이 플란 코미시온 해서 이제 또 계획경제하는 그 총괄하는 그 총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89년 10월 30일 날 보고서를 하나 내놓습니다. 이게 일명 셔러베리히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날리즈 데 에코노미션 라게 데 데데야. 그래서 동독 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이걸 내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동독의 그 대서방 외채가 지금 현재 엄청나고 매월 5억 마르크씩 증가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87년 말부터 아주 이게 뚜렷해졌는데 여태까지 이 사실을 전부 국가 비밀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만약 중지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의 그 생활의 질이 25%에서 30%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동독은 만약 현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1991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동독 마르크는 더 이상 다른 나라 화폐와 태환이 되지 않는 교환이 불가한 그런 화폐로 전락했다. 그만큼 신용도를 상실한 그런 화폐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얘기는 한마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작동이 스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s Bestandssystem der Leitung, Planungen hat sich nicht bewährt. 그래서 지금 현존 시스템, 지금 계획하고 이행하고 하는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이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존속을 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셔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생산성이 약 한 4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모두로 정부 때 경제장관인데 크리스탈 루프트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대서방 외채가 한 206억 US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9년도에 동독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93억 불인데 반해서 그해 지불해야 될 외화액이 무려 117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무역 불균형 수지가 한 20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1980년 12월이 되면은 자 11월까지만 해도 자 변화냐 통일이냐 이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야 그래도 동독을 변화를 시키자 이래서 존속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많이들 됐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이 악화된 그런 경제 상황을 이제 목전에 두고 완전히 이제 분위기는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변화 가지고 이건 택도 없다. 이제 통일밖에 답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통일만이 이제 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der Zug hat in Richtung Wiedervereinigung bereits Fahrt aufgenommen. 그래서 이 기차가 지금 현재 통일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이제 출발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 통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두로 정부는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별로 신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엄청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그대로 그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사실은 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힘이 된 그런 그 권력 주체가 바로 라운드 테이블이다. 룬더 티쉬 이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9년 12월 7일부터 90년 3월 12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운드 테이블이 이제 하는 거는 여태까지 S세대가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행사를 해왔는데 이거를 분할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공공의 그 시각에서 이와 같은 그 권력 행사를 통제를 하고 이런 역할을 그 라운드 테이블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은 사실은 폴란드경,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 당시 사회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 그 변혁기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도입했던 이런 건데 그때 그 폴란드 경험을 이제 도입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산정부에다 개선 맡길 게 아니라 정부하고 야당 세력들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제 3인이 그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1명, 개신교 1명, 감리교 1명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전부 사회를 보고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사통당, 공산당에서 3명, 각 당에서 전부 3명. 그다음에 4개 그 위성정당에서 3명씩 하니까 12명. 이 위성정당이라고는 과거에는 그 이중대였습니다. 완전히 있으나마나한 이중대였는데 이제는 거의 그 어깨를 마주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제 된 것이죠. 장벽 이후에, 붕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노예스 포럼에서 제야단체죠. 여기도 이제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제야단체는 2명씩.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만한 굵직굵직한 그런 그 결정들은 전부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타지 그 해체하는 결정도 라운드 티시에서, 룬더 티시에서 했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했고, 그 다음에 조기 총선, 3월 18일 날 조기 총선, 원래 5월 6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앞당기자, 그때까지, 5월 6일까지 동독이 존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앞당기자 해서 3월 18일 땡긴 것도 바로 이 결정도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통당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재산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제야단체나 그 당시 새롭게 들어선 그 정당들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통당 그 빌딩이 있으면 이 건물 자체를 사통당 너희들은 전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제야단체 너희가 전부 입점해 해서 호이저 데아 데모크라틱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가옥들 뭐 이런 말로 그러니까 과거 사통당 공산당이 지배했던 그런 그 건물들에 전부 이제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제야 세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사통당 간부들 이거 전부 퇴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등장한 새로운 신진 세력들, 이 사람들을 그 동독 주민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도도 높이고 뭐 그런 걸 했고 이제 한 100여 개의 법안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그 다음에 3.18 그 총선이 있기까지 약 한 4달 동안 그 활약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그 원동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reibende Kraft für eine freiheitlich demokratische Entwicklung.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헬무 콜은, 자, 이 와중에서, 자, 이제 서서히, 자, 통일에 대해서 내가 불을 지펴야 되겠다,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11월 28일 날 10개 항을 이제 젠풍터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무조건 인도주의로 도와주겠다, 포괄적으로 경제 지원하겠다, 동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독 간의 협력 구축하자, 계약 공동체, 여태까지 우리 계약 계속 맺었는데, 자, 이거 잘 준수하자, 그러면서 당분간 국가연합을 하자. 그러니까 동독도 국가로 남아있고, 서독도 국가로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연합 형태로 존속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자, 눈을 외부로 돌려서 유럽 그 주변 임적국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유럽 발전 그 틀 내에서 우리 독일 통일도 천천히 정착시키겠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주변의 그 동구권, 이거 유럽 공동체에 반드시 가입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75년 이래로 지금 현재 동서냉전을 그 와해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CSE 프로세스, 이거를 계속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동서진영 간의 군축, 군비 통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Wiedervereinigung, das heißt Wiedergewinn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bleibt das Ziel der Bundesregierung. 그래서 통일은 우리 국가 그 통일을 그 다시 그 얻는 걸 의미하는데, 이 통일은 우리 독일 연방 정부의 정치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통일로 나가겠다 하는 거를 이제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서, 자, 그 사람들을 전부, 그 주변을 전부 다 안도시킨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19일 날 콜이 그 드레스덴을 방문하게 됩니다. Diesen Satz hat der Kanzler Kohl wohl zu Hause noch nie gehört. 자, 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은 지금 현재, 자, 우리를 구출해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는 드레스덴이고, 자, 2차 대전 때 완전히 폭격을 받아서 폐허가 된 프라우엔키르헤를 이제 방문해서, hier auch den Kontakt mit den Menschen zu suchen. 자, 원래는 그냥 그 화환증정만 하려고 그러는데, 자, 결정 바꿔서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내가 일장 연설을 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환증정하는 장면이고, sollte am jenen Februar nach 1945 그 당시에 2월달에 1945년 2월달에 영국군 포격으로 완전 폐허가 됐고 약 한 3만 5천 명의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독일 도시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도시가 바로 드레스덴입니다. Die Minuten der Besinnung sind Helmut Kohl heute hier sicher nicht leicht gefallen. 자, 묵념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도이чл랜드를 환호합니다. brauchte er viel Zeit, ehe er im Volksjubel zu Worte kam. Kohl musste wissen, dass jeder seiner Worte heute Sturm entfachen oder Ruhe beschwören könnte. Es war dies sicher einer der schwierigsten Momente seiner politischen Laufbahn. 그래서 자기의 그 정치 이력 가운데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다. 자, 통일 앞두고. Für Demokratie, für Frieden. 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지난 가을의 시위는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자, 자결권, 독일인들의 그 자결권 대단히 중요하고, 독일 통일도 자결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동독의 그 후견인 역할을 뭐 그런 건 하기 싫은 거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의 결정을 그 리스펙트 하겠다, 존중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사적 도시 여기 드레스덴에서, 자, 내 목표는 만약 역사적 시간이 인정을 할 경우에, 자, 우리 민족의 통일다. 지금 마지막 문장이 바로 Mein Ziel bleibt
wenn die historische Stunde zulässt, die Einheit unserer Nation. 그러니까 내 목표는 만약 역사적 시간이 그에 허용을 한다면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다 해서 처음으로 동독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통일의 불을 이제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0년 1월 22일 날 양독 간에는 wirtschaftskommission 경제위원회가 이제 구축이 되고 개최가 되고 그래서 1월 26일 날 이제 동독을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이거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토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서독은 이제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독 내에서 법적 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이제 전부 그 시장 경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법적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들 보고 이제 나오지 말고 서독으로 오지 말고 동독에 계속 머물면서 경제 활동에 전념해라 그 얘기를 하니까 동독 정부는 당장 어떻게 자본주의를 우리가 도입하느냐 이거 좀 무리지 않느냐. 동독 야당조차도 야당은 이제 급격한 경제개혁 동독 내 경제개혁 이거는 이제 거의 회의적이다. 그러면서 동독 야당은 이제 서독 정부 편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핀파이제 5인의 현자들이 이제 특별 해법안을 내놓는데 이 결론은 자본주의를 동독에 이식시키는 것만이 이제 동독 경제를 폐허로부터 아니면 이 파산 직전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die Abwanderung aus der DDR ist nur durch eine rasche Umwandlung der Planwirtschaft in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zu stoppen.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많은 동독 주민들이 자꾸 서독으로 지금 탈출을 하는데 자 돈을 쫓아서 탈출하는데 일거리를 쫓아서 탈출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그 계획경제로부터 그러니까 사회적 그 시장경제로 전환 이걸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에 동독을 그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100억에서 150억 마르크 그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돈을 자꾸 포부어 봐야 모든 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이거는 한강의 그 돌로 돌 던지기다. 한강물에 돌 던지기다. 그래서 경제 통화 연합만이 이제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월 6일 날 코올은 동독 내에 이제 서독 마르크를 도입을 하자. 이것만이 동독 주민들의 그 서독행을 저지할 수가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면서 통화연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독 마르크, 동독 마르크를 이제 통일하자. 이 제의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9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많은 동독 주민들을 데모를 하면서 Kommt die D-Mark bleiben wir. Kommt sie nicht, gehen wir zu ihr. 그래서 만약 서독 데마르크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여기 머물지만 그렇지 않고 안 오면 우리가 그 돈 따라 글로 갈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코올은 이제 동독 경제 그 틀을 새로 구축하자.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구축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2월 7일 날, 90년 2월 7일 날, 카비넷 아우슈스 도이처 아인하이트. 그래서 독일 통일 그 내각위원회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통화연합, 그러니까 양독 간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그 플랜을 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내가 통화연합 얘기했는데 이 통화연합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디렉트 이버가 for the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그래서 이 시장경제에서 바로 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직접 건너가는 이런 경제개혁이 수반돼야 통화연합이 그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경제개혁과 경제연합과 통화연합 이거는 서로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폐 교환 비율 이거는 동독 경제 지표를 그 당시에 지금 제대로 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되는 거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자. 그리고 자
만약 이렇게 이제 경제통합연합할 때 우리 서독 그 정부가 어떤 그 재정 수단을 가져야 될 건지 지금부터 고민해봐. 이런 얘기를 이제 콜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연합이 이제 경제통합으로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 경제통합연합이라는 이 조치 자체가 사실은 독일 통일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국가연합 형태를 그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서서히 진행된 가운데 최초의 첫 걸음이 바로 경제통화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콜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경제통화연합이 이제 된다 하면은 이미 이제 서독 마르크가 동독 내에서 법적으로 그 통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동독의 그 주권은 완전히 이제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한 발 한 발 통일로 가기 위한 어떤 이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경제통화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돈이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도 전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이제 콜하고 못 들어오는 경제통화연합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독 재무장관 호스 쾰라, 그 다음에 헬무트 슐레징어 연방은행 부총재하고, 그 다음에 동독의 재무장관 walter 롬베르크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 경제통화연합을 이제 발족시키기 위해서 그 회합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독 경제 실상들이 전부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 알려지기로는 자, 동독이 세계 8위 경제 강국이다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이 모든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허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다. 세계 8위는 무슨 택도 없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산업 분야는 농업 분야 이런데 그 생산성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조차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 문제나 이런 것도 대단히 심각하고, 또 외채 이것도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도대체 얼마만큼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는데, 자, 이거 통화연합, 그 다음에 연합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3월 18일에 총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압승을 하게 되고 콜은 이 경제통화연합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 18일 날, 90년 5월 18일 날 양독 재무장관, 자, 여기서 이제 walter 롬베르크 이 사람 테오드 바이글 이 두 분이 이제 전부 제1국가조약 여기 대해서 전부 이제 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Vertrag zu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자, 경제 통합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사회연합까지, 사회보장제도까지도 동서독이 이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통합하고 화폐 통합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도 통합하는 이 이제 협정을 5월 18일에 맺었고, 바로 이제 한 달 반 뒤에 7월 1일부로 이것이 이제 발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큰 디딤돌을 이제 놓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인 그 행위 주체가 필요한데, 이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3.18 최초 그 자유민주 총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월 20일 이걸 위해서 이제 선거법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선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독에서 공산정권에서 해보지 않은 자유선거하자, 보통선거하자, 평등선거하자, 직접선거하자, 비밀선거하자, 이런 거 지금 동독 주민이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자, 일반 이제 무슨 18세 이상이면 전부 다 하는 거고, 평등, 그 다음에 이건 재산,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거고, 내가 직접 뽑아서, 그 다음에 기표소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다. 15개 그 선거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전부 비례대표, 직접 그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자, 선거구에서, 자, 전부 그 비례대표제 그 명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8 그 총선 결과를 보면은, 자, 24개 그 정당하고 정치교사체들이 전부 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1250만의 그 유권자가 있었는데 투표율은 93%다. 거기서 알리안스 für 도이칠랜드가 48%, SPD가 22%, 그리고 좌파 성향의 정당, PDS, 아까 사통당 그 후신이라고 그랬죠? 16%. 그 다음에 벤니스 노인지, 이런 제야단체들 전부 다스노이어 포럼하고 데모크라티에츠 얘들이 모여서 한 게 3%.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완전히 몰락한 거죠. 20%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18 총선을 쭉 보면 유권자 80%가 이제 독일 통일을 지지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동독주민은 2월 달에 가면서 이미 4분의 3이 빨리 우리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화폐 통합한다. 이제 이 발표가 되니까 통일 분위기가 완전히 급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가 몰락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서독 정치가들도 자, 이것이 앞으로 이제 통일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독 그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헬무 코홀도 에어포트부터 5개 도시, 칼막슈타트나 뭐 인데 가서 이제 선거 유세를 했고, 그다음 윌리 브란트도 에어포트 여기 최초로 이제 자기 70년도에 그 당시 윌리 슈토프하고 그 최초 정상회담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지원 유세를 했다. 그래서 3.18 그 총선의 의미는 자, für den endgültigen Sieg der friedlichen Revolution, 평화혁명의 궁극적 승리다. endgültige Sieg über die Diktator in der DDR, 동독 그 딕타토 그 독재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다. 이렇게 이제 3.15 총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15 총선에 따라서 이제 로타 드메즈의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인민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보니까 크리스트리 3분의 2가 기독교 그 신자들이고, 그 다음에 평균 나이가 42세, 그 다음에 86%가 전부 대졸자들, 박사들도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제 로타 드메즈가 동독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은 이제 통일되기 직전인 바로 10월 2일까지 이제 동독 총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월 19일 날 인민의회에서 로타 드메즈에는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슈넬라 아바케 레겔타 페아이니고, 그래서 신속하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현재 이게 질서를 잘 지켜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자,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 알리안스 für 도이칠랜드가 48%를 얻었다니 41%를 얻었, 41% 얻었다고 하는 거는 빨리 주민들이 그 신속한 통일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Einheit Deutschland innerhalb ungeteilten friedlichen Europa. 그래서 자, 우리 독일 통일도 저 분단 없는 그런 평화로운 유럽 틀에서 반드시 통일이 돼. 그러니까 서독의 헬무 콜이 강조하는 그런 컨셉하고 지금 이제 로타 드메즈가 동독에서 얘기하는 그런 컨셉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율을 해서 지금 저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이것을 반드시 도입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나토리, 인터나저 베베아타, 국제적으로도 전부 다 입증이 된 거고, 에펙티브 비셔츠 폼. 그러니까 아주 그 효과적인 그런 경제 형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서에서 고바초프의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여기 대해서 칭송을 하고, 이 양반의 이러한 두 개의 가치가 없어서는 이제 동독이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일 통일의 유럽 통합 틀 내에서 진전이 되고, 또 인접국과 긴밀한 그 유대를 계속 하면서 그 틀 내에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로스 코알리치온을 구성을 합니다. 드메즈에는 SPD조차도 전부 포함을 시키고, 리베랄은, 그래서 FDP 요인들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그야말로, 동독 내에, 이제 아주 좌파 성향의 당들만 빼고, 전부 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이제 같이 가는, 그로스 코알리치온 대연정을 구축을 해서,
여기서 이제 노리는 것은 이제 경제통화사회연합 이거를 빨리 그 발효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정협정에다가 기본법 23조에 따른 신속한 편입, 동독주의 신속한 편입 이것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23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90년 8월 20일, 23일 날 이때 그 인민의회에서 자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하자. 그 얘기는 자 동독에 5개 주가 있는데 메클렌버그, 포포먼, 브란덴부르크, 삭슨, 아날, 튜링겐, 삭슨 이 5개의 저 동독주가 그대로 서독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입되는 순간부터 서독의 그 기본법의 적용을 허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동독 5개주가 무릎을 꿇고 기어서 서독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대등한 형태의 통일이 아니고 절대로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세컨 클래스로 더 이상 사기 싫고 말이 필요 없고 또 전승 4개국의 독일 통일을 지금 이제 목을 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1대1 통일 이거 어느 천년에 우리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3조에서 자 너희 5개주로 그냥 들어갈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서독의 그 기본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 10월 3일부로 편입이 됐다 하면 그 시간부로 독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이 결정을 1990년 8월 23일 날 동독 인민들이 했다. 동독 인민들이 하기 전에 이미 4월 달에 기본법 23조에 따른 신속한 편입 이거 연정협정에서 전부 돼 있고 당연히 이 컨셉에 대해서는 이 드메지에가 이 서독 거치의 헬무트 콜과 사전 조율을 다 거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독일 통일을 무슨 흡수 통일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그 8월 23일 날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이 이게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너희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독 밑으로.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흡수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통일. 그러니까 서독이 힘이 세가지고 동독은 전혀 그 흡수당하기 싫어 뻗대고 있는데 동독을 렁큼 쥐고 삭힌 게 아니고 동독 주민들이 가만 보니까 자 저쪽 체제가 너무 좋고 저쪽 제도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그 귀결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자 독일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지금 분단이 돼 있다가 다시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제 편입되는 것이 그 완전한 통일체로서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결정을 8월 23일 날 이제 동독 정부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6조의 통일 방법, 이건 이제 1대1인데, 이제 예컨대, 자, 동서독이 전부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부 이제 통일을 하고, 자,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 지금의 그 서독의 기본법이 이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어느 천년에 재헌의회 만들고,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동독 그 인민의회에서는 146조는 완전 무시하고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드메지의 정부가 이제 통일 준비 관련해서 업적을 보면 서독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약 한 150여 개의 그 통일 준비 관련해서 입법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경제, 통화, 사회 연합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통일조약, 제2 통일조약이라 아이니긍스회트락해서 동독이 이제 서독으로 그 편입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처별로 이제 그 분야별로 어떤 이런 편입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바로 그 통일조약입니다. 제2 통일조약입니다. 이것도 이제 9월 20일 날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2+4 조약, 이건 9월 12일 날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동독의 그 와샤 팩트에서 탈퇴 문제, 이것도 전부 이 드메지에 대해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메지에는 이게 대단히 지금 그 4달 동안, 그 통일 준비를 하면서 아주 혁혁한 그런 그 동독을 그 리딩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56년도에 이 양반은 그 CDU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90년까지 그 대변혁, 그 89년부터 그때는, CDU 그 당수를 했었는데, 그러나,
4월 달부터 이제 아까 말씀대로 10월 달까지 10월 2일까지 동독 총리를 했고 그 이후로 통일된 이후부터 12월 19일까지 약 한 2달 가까이 특임 장관을 했는데 갑자기 슈타지 전력이 있다 이 사람이 세른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으로 슈타지 활동을 했었다. 그런 비난을 이제 슈피겔에서 슈피겔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조금 있다가, 한 달 뒤에, 2주 뒤에, 그 당시 그 독일 그 내무장관의 볼프강 쇼이블레가 야, 우리가 그 검토를 해봤는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혐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91년 가을에 CDU 부총재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92년도에 최종적으로 이분의 그 슈타지 전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분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변호사만 이제 하고 뭐 사사로운 조그만 무슨 뭐 이런 도이체 게젤샤프트 이런 데 이제 이사장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귀한 시간 뭐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통일 문제 관련해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동서독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동서독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큰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일의 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이제 2+4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전승 4개 국가의 문제, 그 다음에 이 OK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전부 다 반대하는 전승 4개국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뭐 이런 그 관련해서 이제 외부적인 그 통일 여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